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금년 8월에 기획재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과제라는 걸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11개의 핵심적인 추진 과제가 되겠는데요. 2019년에만 1조 5천억, 그리고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여러 사람이 물어봐요. 이번 정부 혁신성장 관련 뉴스가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고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플랫폼 경제는 또 뭐니? 창조 경제 하더니 이제 플랫폼 경제는 뭐냐? 그리고 규제개혁 하는데 이번 규제개혁은 어떻게 다른 거야?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붉은 깃발이라고 해야 돼? 네거티브 규제 혁신은 또 뭐야? 또 규제 샌드박스는 뭐야? 규제 프리전은 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얘기에 오르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 규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관점을, 이슈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랫폼 경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플랫폼은요, 기차역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도 주고받는 곳이잖아요. 그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플랫폼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죠. 바로 이번 정부에서 쓰고 있는 이 플랫폼 경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산업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갖추고 그 위에 산업들을 세워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경제, 수소 경제, 그 다음에 핵심 인력 양성,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수소 경제는 앞으로 과연 이게 뭔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죠. 붉은 깃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런던의 자동차는요, 앞에 사람이 있어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오른손에 보면 깃발을 들고 있죠? 이 깃발이 바로 붉은 깃발입니다.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영국에서 자동차가 나오게 되니까 마차업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입법을 해줬습니다. 뭘요? 자동차 속도를 마차보다 빨리 가게 않게 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차 앞에서 붉은 깃발 들고 사람들이 다니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과 독일이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영국은 자동차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독일과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번영을 못 누리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던지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혁신 과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동 경로를 단축하는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는 뭘 했어요? 11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가 잡고자 하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그러면 여기에 빠르게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혁신 성장 과제의 싸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싸움은 어떻게 하면 미래에 빨리 도달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동 경로를 단축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과감한 제도 혁신, 두 번째는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세 번째는 글로벌 간의 협력 우위 확보, 이런 것들이 미래 블루오션으로 가는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네거티브 규제는 뭐냐?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있어요. 포지티브 규제는 뭐냐면 A, B, C, D, E, F 이런 걸 전부 규정해 주는 겁니다. 핀테크는 어떤 것들이, 어떤 산업들이 해야 되고 뭐가 누가 해야 되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포지티브 규제예요. 네거티브 규제는 핀테크 산업은 이런 산업인데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이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벌어졌을 때
다른 법에 기본 국민의 뭐 안전을 해친다는가 이런 거가 아니면 모두 합법인 겁니다. 이 네거티브 규제는요, 미국, 영국, 최근에는 중국도 이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충돌해서 경쟁에서 이겨나가라. 이게 네거티브 규제가 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샌드박스는 뭔지 아세요? 어린애들이 놀이하는 거.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모래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죠? 그게 샌드박스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니네 놀아. 왜냐면 다른 데서 놀면 모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금을 거주고 거기다 모래를 넣어주고 그 안에서만 모래 가지고 놀아. 이게 샌드박스입니다. 바로 무슨 뜻이에요? 신산업 신기술부사가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통과해야 되죠. 제정해야 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거를 면제해 주자. 기존 규제와는 상관없이 해봐라. 이런 거예요. 2014년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하고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제도개혁 잘 되고 있는 거야. 제가 여기 보시면 표가 있어요. 이 표에 보면요, 이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나온 얘기를 내가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전. 이것 때문에 규제에 대한 것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여당은 샌드박스, 야당은 프리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숙박 공유경제의 규제를 혁신하겠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숙박 공유경제는요, 이미 포화된 시장입니다.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정해졌습니다. 이런 분야부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예를 들어서 전력의 P2P 거래의 공유경제. 이건 지금 전부 시작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P2P 거래. 이런 공유경제의 규제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쳐라. 그럼 그 부분이 지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제일 빨리 고치겠죠. 의료 분야는요, 체외 진단기의 허용을 간소화해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자. 이거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원격 의료입니다.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원격 의료를 허용해야 이게 예방의학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더 국가적으로 중요한 쪽에 제도개혁부터 우리가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도개혁 왜 중요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제국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준비도 25위였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보다 뒤졌던 건 유일한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2015년, 16년, 17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최근 금년에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변했다. 그래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세계 1위가 됐고 모바일 결제 시장은 미국의 11배나 높다. 연간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조 아니겠어요? 연간 1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스타트업, 기존 업체들이 아니고요. 새롭게 4차 산업혁명에 나타난 스타트업에 전 세계에 나타났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뭐라 하냐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요. 뿌리 하나인데 혼자 스타트업으로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 이게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정부는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자율성장 지원 정책이에요. 네거티브 정책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해봐. 디디 출신. 또 다양한 성장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가상현실, 자율자동차, 3D 프린터, 로봇, 무인항공기,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에 벌써 세계 5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8위였던 중국이 3년 만에 5위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25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부도 지금까지의 육성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규제 프리전법, 규제 샌드박스법 가지고 제정도 못하고 계속 여야당이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겠어요? 규제 프리전법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 시대 때부터 온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역별로
특성화 전략 사업을 하나씩 만들고 그걸 프리하게 풀어주자. 규제 샌드박스는요. 지역별보다 산업별로 하자. 여러분,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등소평이 흑묘백묘라는 얘기를 했죠. 고양이가 하야냐 까마냐 뭐 중요해. 국민이 잘 살면 그게 좋은 거야. 쥐를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프리존이면 어떻고 샌드박스면 어떻습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예요? 포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포스트 무버가 되는 규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를 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규제 대상이 얼마나 임팩트가 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미 성숙돼 있는가 아닌가를 따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차량 공유경제, 숙박 공유경제, 이 규제 역시 늦어도 됩니다. 왜? 이미 2012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세계는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그 분야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는 뭐예요?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분야, 경쟁자가 없는 분야, 이런 분야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추격자 승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늦었습니다. 추격자가 승리할 수 있는 법칙은 자원을 집중해서 세계 1위가 되는 곳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육성하려고 하지 말고 룰을 브레이킹 해야 된다. 규제를 철폐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들부터 전기 자동차를 쓰고 인공지능을 써서 혁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제도를 잘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해관계자 갈등이 필연적으로 붙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마차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가 붉은 깃발을 들고 다니게 됐고 결국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몰락하지 않습니까? 러다이트 운동에 다 때려오셨지만 결국 인간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러다이트 운동이 1차 산업혁명만 있었습니까?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발전적 규제개혁, 유레카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개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인, 표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행정가,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 그때마다 눈치를 봐서 그때 대통령의 말에 모두 집중해서 그것만 해결하는 이런 행정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 혁신 좋은데 내 일자리는 안 돼. 이런 의식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규제개혁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파괴적 영향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 제1위가 될 수 있는 분야 무엇인가 보고 그 분야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 산업을 육성하면 안 됩니다. 이제 누가 육성을 합니까? 여러분, 정부가 거꾸로 육성이 돼야 됩니다. 정부가 거꾸로 변화가 돼야 돼요. 자금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 분야를 우리가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디가 발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야생의 본능을 가진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뛸 수 있도록 룰 브레이킹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오른팔 유명한 원나라의 재상 야율초제라는 분이 있어요. 원나라의 기본적인 초석을 세우신 분입니다. 2대 칸이 야율초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1대 칸,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야율초제가 한 말입니다. 하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의 해를 미치는 것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하나의 일을,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일을, 제도를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야율체제의 말, 제도 개혁을 할 때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